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 중인 우수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우수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며 모범 사례들을 더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내 경제계가 주도적으로 나선 첫 행사인데요. 앞서 지난 8월 말 경제계, 금융계, 방송계 등 민간 주요 부문은 다 함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한 바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 차원의 협력 체계입니다. 개방형 구조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행사 현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무대 좌측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행사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대통령님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경제계, 금융계, 또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에서 대중견, 중소기업 및 지자체, 또 일가정, 양립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요. 또 참석자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대책도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고위에서 양립, 양육, 주거 이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천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7월 11일 인구의 날에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제 범부처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부처 신설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출생아 증가는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늘 발표된 7월 출생아 통계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55,910건으로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특히 7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9%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는 1996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터인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정부 당국도 기업에 대한 일터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일과 가정의 그 양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추진해 나간다면 이런 여러 가지 고용 노무 여건이 개인별 맞춤형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들을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 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좀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법정 육아휴직에 더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 후 승진 등 커리어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엄마는 물론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2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2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상생협력과 사회공헌으로 힘을 보태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일터 가까이에 육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는 모범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금융기업이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상생협력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2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 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2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 중견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지난 8월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기업인과 근로자를 비롯해서 경제단체 또 금융단체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의견 활발하게 나눠주시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제 기업 현장에 일 가정 양립 문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회사에 출산 육아 제도가 있긴 한데 쓰려면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게 지원해주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이 확보되도록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부모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 통큰 지원 제도로 가족 친화적인 일터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임산부 및 육아기 전면 재택근무제,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한 완전 자율 선택근무제와 다양한 유연 근무제도까지 앞서가는 기업들의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이는 높은 업무 효율과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변화에 발맞춰 방송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가 변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등 온 사회가 힘을 모아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수기업들의 사례 발표를 듣는 시간입니다. 자, 직장 내에서 일 가정 양립을 다른 기업들보다도 월등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 대표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이 자리를 모셨는데요. 이 발표는요, 우수기업에서 혜택을 직접 누려본 이 수혜 직원들 중심으로 그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K뷰티의 자랑스러운 화장품 업체인 마녀공장에서요, 마케팅 본부장님이 회사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0% 완전 자율 선택 근무제, 마법 같은 유연 근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녀공장 마법 제작본부 이슬기라고 합니다. 저희 마녀공장은 화장품 제조 중견 기업으로 피부에 진심인 착한 마녀 마법사들이 모여 고객들에게 마법 같은 피부 변화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필수 근무 시간대인 코어 타임도 일체 없는 100%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모두 지각 스트레스 없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근무 시간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데일리 업무량과 컨디션에 맞춰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에 근무함으로써 직원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업무 향상이 제고되어 이는 자연스레 회사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무 시간 관리가 가능할까, 직원들 간의 협업이 가능할까 같은 여러 우려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개개인별로 근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사 클라우드와 온라인 협업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 같은 우려 사항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23년 이직률은 21년에 비해 약 74%가 감소하였고 초과 근무 시간은 54%가 줄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 상승은 회사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져 22년 매출은 전년에 비해 약 63% 증가하였고 23년 2천만 불 수출의 탑 달성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년에서 21년 총 5명에 불과했던 결혼한 직원은 22년에서 24년 총 16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유연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직원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고 있어 임직원 모두 이 제도의 효용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회사의 자율 출퇴근제 덕분에 출퇴근 시간과 외출 사용 등으로 아이 등하금 및 학교 행사 참여 등을 편하게 하며 비교적 아이를 수월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자율 출퇴근제가 없는 회사의 워킹맘, 워킹데드들은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회사들도 저희와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각자 사정이 달라서 모두에게 바로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임신 육아기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 청구제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해 주신다면 임산부의 건강과 양육 부모의 육아 시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슬기 팀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완전 그 자율 그 근무 시간제를 택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아무 시간대에 나와서 일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그거를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나요? 시스템으로 그런 많은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직원이 지금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어느 폴더에 그 자료들이 있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다른 분들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일한 것도 자기 일한 실적도 전부 다 적어 넣어놔야 되겠네? 그런 영업팀에서는 물론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매일매일 정해져 있는 근무를 하지 않는 다른 팀분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를 정해져 있는 각자 데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몇 시간 일했으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일을 했고 또 좀 내가 개인적으로 일을 보고 오후에 들어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전부 기재를 해 놓나요? 아니요, 그런 기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요. 생산 부문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제작사 최초로 연말에 장기 휴가를 시행하는 등 직원들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하나제약 신서영 분석연구팀 과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제약 수원연구소에 근무 중인 신서영입니다. 네, 저희 하나제약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춘천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서울 사무소와 수원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제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친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직, 영업직, 사무직 등 각 직군에 따라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춘천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의 경우 주 39시간 내에 일일 근무 시간을 조정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이 보장됨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근무 의욕이 고취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도 생산성 하락 없이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 하나제약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 사무소와 저를 포함한 수원 연구소 직원들은 주로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하면 어린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 목적으로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만 3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으로 오전 7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이용하고 있고 오전 9시까지 출근하는 남편이 아이 등원을 담당하고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제가 아이 하원을 담당하며 육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차 출퇴근제가 없었다면 아이의 등하원을 다른 분께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아이 혼자 늦게까지 오후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퇴근할 부모님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시차 출퇴근제 덕분에 아이의 등하원과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집합근무 필요성이 적은 사무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외근이 많은 영업직의 경우 근무지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태블릿을 사용한 스마트 워크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특성을 고려한 저희 하나제약만의 가족 친화 정책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춘천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장거리 연애 후에 결혼에 꼴이 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제약 품질보증팀 양경민입니다. 저는 주 4일 근무제를 이용하여 약 3년가량 평택에서 춘천까지 180km의 장거리 연애 후 작년 11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녀를 계획 중인데 회사의 주 4일 근무제를 생각하면 주말 부부이지만 출산 후 양육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후 휴게 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저희가 오전 4시간 근무 후에 오후 반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오전 8시 출근 그리고 오후 12시 퇴근이 아니라 휴게 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2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 LG전자를 소개합니다. 자, LG그룹의 사례를요, 곧 쌍둥이 아빠가 될 예정인 직원분의 생생한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전자 노경기획팀에서 근무 중인 예비 쌍둥이 아빠 김진홍 선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저희 아이들 사진인데요. 이렇게 제가 한 번에 2명이 생길 줄 몰랐는데 2명이 한 번에 생겨서 기쁨도 2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 하나 키우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쌍둥이는 제곱으로 힘든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의 선배가 저처럼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회사의 지원 제도들을 활용해서 쌍둥이 육아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저 또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먼저 저희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은 난임 치료로 필요한 경우 연간 6일의 유급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집중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의 난임 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 치료를 위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 중 임신한 여성 직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임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휴직은 법정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성 직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사용할 수 있는데 LG전자의 경우 법 기준보다는 조금 더 빠른 임신 32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 1년을 더하여 총 2년의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육아휴직 제도의 가장 좋은 점은 연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 해의 성과평가 등급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육아휴직 후 기존 부서로의 복귀를 보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LG전자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스마트 워킹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킹 캠페인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원격 근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를 통해서 LG전자가 자녀 양육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원격 근무를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 LG전자는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여성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족 초청 행사 등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LG전자의 다양한 지원 제도 덕분에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는 멋진 쌍둥이 아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교 회장님께서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먼저 세 분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그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사실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그때는 사실 이제 애를 너무 많이 낳아서 아들, 딸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세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출생 문제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28%로 세계 위이고 국제적으로도 납기를 가장 잘 지킨다는 할 만큼 제조업 강국입니다. 하지만 점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납기가 생명인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한 대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납기를 맞추거나 성수기에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 인력을 바로 구해야 하는데 대체 인력 뱅크가 전국에 5개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대폭 늘려야 하고 전국에 130여 개의 고용센터에서도 대체 인력 알선 업무를 강화해서 정말 육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자체도 대체 인력 구직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좀 지원해 주면은 신청자들도 많아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에 선정되거나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한 게 있다면은 정말 기업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같이 유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일 가정 양립 제도들을 살펴보니 제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범중소기업계가 중기부와 함께 일가정양립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고위의 주영한 부위원장과도 적극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직후에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TV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연휴 마지막을 정말 기분 좋게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계도 이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이 꼭 성공해서 중소기업이 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행복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요, 임신, 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청구제 그리고 휴게 시간 탄력 적용 등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휴게 시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봤더니만 이게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처장님 도와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법을 고치기 이전에 빨리 좀 우리 근로 감독 자체의 지침을 개정해서 안 되겠냐 해보니까 그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오히려 이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근로자들을 4시간 이후에 더 묶어두는 그런 일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법의 취지도 안 맞거든요. 지금 잘못된 것인데 그동안 못 고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도 설명이 되었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 있어서는 하고 싶은 의지는 많습니다만은 여력이나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중기부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정책 자금을 일 가정 양립의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최대적인 정책 자금의 한도가 60억이었는데 우수 기업들에는 100억까지 저희가 이제 설계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R&D라든지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에도 신청을 하시면 파격적으로 우대점을 저희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관련돼 있는 문화를 가져나가고 그것이 생산성의 향상에까지 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기중앙회와 함께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현장의 목소리들을 저희가 최고위에 전달하고 또 정책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부 총리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입니다. 오늘 일가정 양립 관련된 모범 사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을 미리 좀 하셨습니다만 올해 내년도 예산이 평균 증가율이 3.2%입니다. 근데 그 저출생 관련된 저희 지원 예산이 아까 대통령께서 22% 증가를 해서 한 20조에 육박한 지금 예산 지원이 대통령께서 그 강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그 지원이 강하게 됐다는 말씀을 크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중기중앙회장님 건의하셨고 대통령께서 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생활 균형 실천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이제 기획재정부도 일가정 양립이 잘 안 되는 사실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자체의 생산성과 행복도도 높이고 또 저희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실국에 제가 취임을 해서 일가족 양립 담당관을 다 지정을 해가지고요. 엊그제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데 노트북 형태인데 그 보안이 처리가 된 그 온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저희 직원 중에서 그 영유아를 키우는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25% 정도 다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직원 거의 한 70%를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시차 출근제, 그 다음에 재택근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금 또 저희 직원 중에서 그 부부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재정부가 좀 더 행복해지면 더 행복한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그 아직 여기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지만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업 내 우수한 가족 친화 제도 시행을 넘어서 협력사는 물론 또 지역 사회로까지 상생의 손을 뻗어 사회를 공헌하는 이 우수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사례입니다. 오늘도 사이좋게 또 포스코 내 가족 출산 신화 제도 담당자와 함께 첫 해부터 지금까지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 포스코 협력사 포웰의 직원분께서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포스코에서 가족 출산 친화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네, 포스코는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출산 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의 노력 세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격주 4일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아 인식 개선입니다.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쉬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직원들이 이런 눈치를 덜 보고 마음 편히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육아 몰입 기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말 하나 바꾼 걸 수도 있지만 육아를 사유로 근무를 중단한 직원이 아닌 육아에 잠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직원이라는 부모 관점의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육아 경험이 보다 존중받는 문화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생형 육아 지원입니다. 저희는 기금 운영을 통해서 협력사 직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형 육아 지원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부터 소개드릴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0년 포항, 광양 사업장에 각각 90억 원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설립하였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협력사, 그룹사, 지역 중소기업 등 총 181개사의 직원 자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정원 중에 협력사 직원 자녀를 50% 수준으로 배정해서 포스코와 협력사의 상생 협력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어린이집의 자랑거리 3가지입니다. 네, 처음으로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 외에 모든 운영비는 포스코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을 보내면 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법정 기준 2배 이상의 급식비로 친환경 유기농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보육 공간과 원어민 영어 교육 등으로 직원과 자녀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모두 회사 어린이집을 보냈는데요. 원어민 영어 교육 덕분에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특별히 시키지 않아도 돼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포항에 있는 상생 어린이집을 지금 보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제철소 수처리 전문기업 포엘에서 근무하는 김병석입니다. 예, 저는 2020년부터 당시 3살이었던 첫째를 7살까지 4년간 어린이집에 보냈고 현재도 이제 7살인 둘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혹시나 이제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할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아이랑 와이프랑 충분히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고 저도 업무에 충실히 잘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동천 어린이집은 높이가 10m인 실내 정원과 놀이터 그리고 자연 체험 학습관 그리고 실내 신체 활동을 위한 그 러닝 트랙 등 이제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봐도 아주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편인데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상생형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포스코와 같은 상생형 어린이집 사례가 확산되어서 이제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많은 이제 혜택과 이런 훌륭한 돌봄 인프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례를 신한은행 ESG 파트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및 그룹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원 본부장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저출생 위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힘을 모아 해결해야 될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한금융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미션하에 이러한 어려운 국가적 난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임신 전부터 출생,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신 전 난임 부부를 위해 2023년부터 총 585쌍의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고객을 우대하는 40주 맘적금과 맞벌이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신한 꿈도 담터, 그리고 지난 8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MOU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 출산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기업이 정부와 협력하면 이 어려움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에 마중물 역할이 필요했고, 민간기업 최초로 제1호 대중소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출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인상한 최대 월 120만 원의 출산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에 저희 민간 출연 자금을 추가로 더해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저희의 마중물을 계기로 2호, 3호 출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한 꿈도 담터는 2018년도부터 진행된 신한금융의 대표적인 저출생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영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공동 육아, 방과 후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까지 총 220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에 200개소를 완공하였고, 약 82만 명의 영유아 및 아동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2022년 5월 가정의 달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유아 및 부모를 적극 더욱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저출생을 극복하는 양육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해결에 대한 이슈는 범사회적 차원의 역량을 집결해야 되는 것으로 금융회사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자체 차원에서요 선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신 서울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 저출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실장 김선수입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52개 신규 사업을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생활 균형의 실천이 결국에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3종 세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입니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 임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출산 양육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지표로 각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중소 출산 양육 제도들을 포인트를 부여해서 그 기업의 등급을 매긴 후에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벌써 이제 서울 시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그리고 일반 용역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또 동료 응원수당, 출산휴가 급여 보전까지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중소기업 스스로 좀 노력하도록 하는 분위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51개 기업이 선정했고 지금 125개 기업이 또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그 기업들의 동참 의지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자영업자나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출산 양육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그룹에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6개월간 대체 인력을 파견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야간이나 또는 주말,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이용 요금의 3분의 2까지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정책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가게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따른 휴업 손실도 보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성과가 증명된 사업들은 타 시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경우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 눈치 보인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발굴과 정착화에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 맡고 계신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금융권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과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무료 결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기능 검진을 지원하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어린이 보육시설 340개를 전국에 건립하고 2027년까지 늘봄학교에 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에 연 최대 10%의 고금리 혜택을 주는 아이사랑 적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출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저금리 주택금융 공급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판 주니어 ISA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다자녀 할인 카드와 국민행복카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 출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경제계의 저출생 극복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8월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가칭 아이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인데, 경제계, 금융권, KBS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전국 단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기업 가이드북을 마련해서 눈치 주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가 주는 소소한 행복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은혜연합 회장님의 건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님께서 정부에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정부의 대책보다도 최근에 그 손자를 하나 새롭게 며느리가 나서 첫애가 3살이고 둘째 이제 낳았으니까 굉장히 그 손자를 보는 즐거움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걸 느끼겠고요. 또 특히 이 젊은 며느리하고 아들 이 부부 경우는 그 첫애를 낳을 때는 이미 애를 어린이 그 유아원을 보내기 위해서 임신할 때 미리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불과 애 낳고도 1년, 그러니까 거의 2년 뒤에 갈 유아원을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둘째까지 나니까 결국 며느리는 자기 하던 일을 관두고 이제 육아에 전념하게 되고, 또 아들은 이제 회사를 어디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좀 해보지 어떠냐 그랬더니 육아휴직하면 월급을 반밖에 안 줘서 형편상 육아휴직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애가 3살쯤 되니까 주말마다 어딘가를 가요. 안 가면 안 된다네요. 그래서 어디 흙놀이 하는데도 돈 내고 하는 데가 있고,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도 뭐 시간당 뭐 2만 원, 3만 원, 거기에 먹고 마시고 뭐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뭐 하여간 주말마다 백화점 어린이 코너도 가야 되고 롯데월드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보면서 그 힘들지 않냐 물어보면 지금 당장 경력이 조금 단절되고 힘들고 해도 그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라는 생각으로 이미 바뀌어 있고,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책임감도 강해지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인식도 바뀌고, 그래서 역시 아이를 갖고 육아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런 대가족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 결혼부터 임신부터 이 육아까지의 과정을 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미디어의 제작 지원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현실에서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 용산 이제 그 안에 저희들이 아마 내년쯤엔 어린이 아트 컴플렉스가 시범적으로 하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아 친화형 이런 체육센터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부모가 마음 놓고 맡겨서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이 방송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 생방송이나 다큐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송계를 대표해서 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 KBS 박민 사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BS는 언론사 중에서 가장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임신을 하면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까지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 최근에는 그 KBS의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주차장까지 신설하고 주차비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KBS는 우리 조영경 회장님이나 유인촌 장관님 말씀대로 언론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BS는 이미 돌아온 슈퍼맨 등을 통해서 이 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부터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리미 패밀리라는 주말 드라마를 시작을 합니다. 또 10월 초부터는 일일 드라마 결혼하자 맹꽁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과 애안을 담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에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폴 크루만 박사와 게라르트 슈레드 전 독일 총리, 그리고 국내 연구진을 모시고 KBS 미래인구 포럼을 또 개최합니다. 이 포럼이 시작되는 8일부터는 TV와 라디오로 제3차 저출생 위기 대응 특별 방송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서 KBS는 올 8월 저출생극복 추진본부가 닻을 올린 이후로 경남과 부산, 대구와 경북, 그리고 충북과 제주, 춘천, 전주 지역의 지역 본부를 출범시켰고 오늘 대전, 충남에 다음 달 7일에는 광주, 전남 본부가 출범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9개 지역의 지역 본부가 다 완성이 됩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열성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 분야에서도 단단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수한 사례로 선정된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KBS도 저출생 위기 극복의 초석을 하나하나 단단하게 쌓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가정 양립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해왔던 이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앞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저출생 극복에 대한 범사회적 변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포엘 김병석 주인님께서 건의해 주신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포항 동천 어린이집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에 근무하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밝고 굉장히 그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은 지역 사회의 통합과 그 결속은 물론이고 또 부모 돌봄에서 공동체 돌봄으로의 전환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산을 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정부 청사가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이 18개가 있는데 정원 충족률이 67%밖에 안 됩니다. 당장 그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내달부터 지역 주민, 지역 중소기업한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같이 그 독립청사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직장 어린이집도 한 476개가 되고 공기업을 포함해 가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138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에 개방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짓거나 또 기존 시설을 전환할 경우에는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포스코처럼 지역 통합 차원에서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이번 정부 내에 지금 현재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이 65개인데 그 3배 수준인 200개 이상을 목표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위원회에 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 정책을 발표를 하면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어린이집을 개방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 온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 서울시의 김선순 여성가족실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그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자영업자 같이 육아휴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고위가 현재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그 예술인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야 될지, 또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해드려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염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관계부처 그 TF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그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생 극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그리고 일관성 있게 힘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가지고 긍정적 인식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혼 출산 인식 조사를 저희 대책 발표 전인 지난 3월 하고 또 대책 발표 후인 9월에 실시를 했는데 지난 3월 조사에 비해서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이 4.4%포인트가 늘었고요. 무자녀 부부의 출산 의향이 5.1%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아까 그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런 그 인식 변화는 실제로 4개월째 혼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통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꼭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돈, 시간, 인프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 함께 그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 그리고 육아 친화적 기업 문화, 사회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일가정 양립에 관한 소중한 경험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날 대통령님께서 인구 비상 사태를 선포하시고 양립, 양육, 주거와 관련된 3대 분야 151개 대응 과제를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입니다. 침제 인구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내용인데 야당에서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내용을 현재 원만하게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조정실장님과 정부 측과도 조율을 끝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가정 양립 3법 통과입니다. 여야 간의 다소간의 이견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간에 원만하게 또 협의를 해왔고 또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일가정 양립에 임하는 대한민국 청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부의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상 육아 연령을 현재 8세에서 12세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부모 각 1년에서 각 1년 6개월 합산 3년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 언론사의 기자분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기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 기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아휴직, 휴직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와 관련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복귀를 하는데 직장 상사께서 잘 쉬었다 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와 관련된 이 부담과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청년 부부들에게 그 일과 가정, 양립에 관련된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드리고 또 결혼과 육아와 관련된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임금이 오르면은 그 노동 공급이 계속 오른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임금이 또 더 오르면
더 이상 노동 공급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부터는 이제 이 소위 공급 곡선이 이제 경직이 발생을 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유아 사망률도 높고 또 사람이 오래 못 살고 그래 이제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거나 이러는데 경제가 이제 성장한다는 거, 인구가 는다는 거는 바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이 살기 편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거기서 더 성장을 하면은 인구가 증가를 안 하다가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감소한다. 그게 우리가 겪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야말로 고도 성장기에 이제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어쨌든 국민들의 하여튼 이런 민생이 좀 나아져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런 이제 베이비붐 세대도 겪었고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할 정도까지 이 저출생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는데요. 이거는 뭐 국가 정부의 지원 뭐 이런 모든 게 다 종합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살아온 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이런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과 구조를 전반적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뭐 계속 지원만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냥 복지 정책이에요. 복지 정책이 좋아진다고 해서 출생률이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잘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가지고는 이제 그 가정을 꾸리고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 조건은 역시 우리 구조적인 어떤 인식의 개선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중앙 지방 정부의 여러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계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뭐 기업 경영하시는 분 또 직원분들 또 기업 안에서도 이런 ESG를 담당하는 옛날에는 ESG가 환경, 거버넌스 그리고 뭐 서스테이너블한 이런 뭐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저출생 문제가 중요한 이제 ESG의 항목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키워드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또 이 보육과 이 교육, 양육에는 영유아 때 키우는 것부터 초등학교 교육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라는 것을 더 강하게 한다. 해서 이제 양육,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 이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151개의 이제 개별 그 액션 플랜들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 정말 반가웠던 것이 민간 기업에서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정부의 일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게 복지입니다. 이게 뭐 교육이랑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 스스로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기업 스스로가 이런 그 저출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런 ESG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아주 반갑고 이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정부가 좀 국회와 더불어서 이걸 잘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자기 직원들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또 이 중소기업을 그야말로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이런 하나의 큰 생태계에 이제 좌장이 되는 큰 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또 아주 반가웠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계속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을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육아휴직에서 육아 몰입이라는 거로 이제 개념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상당히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인식의 전환인데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노는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육아 자체가 다른 거 이상으로 중요한 이런 사회적 가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더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더 집중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인식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계, 금융계, 학계, 또 우리 언론, 종교계가 다 힘을 모아서 이런 저출생 극복 추진 본부를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저출생 극복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고 그야말로 가정이 중시되는, 사람은 가정에서 벗어나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거기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윤리, 책임, 인격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아주 좀 극단적인 어떤 경쟁 상황으로 막 몰려가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부모 자식의 관계라든가 하는 이런 가정이라는 거를 그냥 좀 소홀히 하는데, 역시 가장 근본은 국가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고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하여튼 사회적 인간의 가장 기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인식을 하는 것이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저출생 문제도 거기에 필요한 물적 토대만 잘 만들어지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경쟁을 좀 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봅니다. 특정 지역에 전부 집중이 돼서 그야말로 뭐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식의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과 또 산업과 또 뭐 의료개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가정을 중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저출생을 극복하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서로 간에 아주 긴밀히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쓰고 뭐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이것이 연결돼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것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무슨 지원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박민 사장이 모셨지만 저는 방송의 역할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무슨 굉장히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모든 교육 과정에서도 옛날처럼 부모님 임금, 부모 군사부 스승에서 그런
유교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랑이 넘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살기 좋은 그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그런 게 하여튼 뭐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모든 이런 미디어 매체에서 그거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KBS에서 그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각계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굉장히 일가정 양립과 양육에 대해서 또 이 모범적인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 오신 우리 이중근 회장님도 오셨는데 한 말씀 원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게 돼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하고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하여튼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될 겁니다. 네. 네,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